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은 잠깐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뉴스타파 보도로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용이었다는 국정원의 2급 기밀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이거 왜 보도가 안 됩니까? 근데 진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야. 게다가 이제 증언까지 나왔어. 이걸 이제 검찰이 알았다는 게 핵심이었다라는 건데 검찰이 조직적으로 또 회유했다라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이 관련자 증언을 해버린 거지. 해버리고 그걸 뉴스타파가 서류로 또 확보를 해서 확인해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작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야권, 민주당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또 언어도 물타기겠죠. 예, 또 다른 물타기인데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특검 다 거부하지 말고 저는 다 했으면 좋겠다 주의니까 그냥 다 하세요. 예. 다 할 테면 다 하세요. 예. 민주당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게.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자 뭐 이런 건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대북 했어요. 송금 관련해서. 근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6월 7일 날 지금 이화영 지사 1심 나오거든요. 만약에 특검이 뭐 특검은 이제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고 뭐 너무 특검을 남발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특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판사가 어유 특검하니까 내가 압박을 받네 이거를 판결을 뭐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그러니까 판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 이게 왜 판사가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묘하게 그러니까 이거 프레임을 좀 바꾸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수차례 회유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판결 그러니까 판사가 압박을 받을 이유가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애매한 사람, 엉뚱한 사람을 잡아서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고 잡아 족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야당 대표를 연루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진짜 국기문란이지. 그리고 제가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유호성 간첩 사건에서 이미 한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도 이제 검찰은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정원이 준 거를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죠. 그때도 사실은 믿을 수는 없었어. 정황상. 국정원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결국은 최승호 PD가 밝혀낸 거잖아요. 그렇게 밝혀내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는 사실 몰랐고요. 우리는 멍청했어요. 우리는 국정원 믿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떠넘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직을 당했던 사람은 또 대통령실로 영전해서 가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고 그 공직기강 비서관은 최상병 그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서 뭔가 이첩 보류 지시의 한 선상에 있다가 다시 민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법을 뭘로 아나? 이 일반 사람들은 정말 뭐 무서워서 쩔쩔매일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뭐 언론 보도나 또 이제 뭐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또 가게 되는지 추가적인 보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는 확인이 되는 거는 계속 검사의 어떤 뭐 회유시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뭐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 시도였다. 또는 뭐 이게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뭐 정치적 의도,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뭔가 움직였다. 또는 뭐 둘 다에 해당하는 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아직 있다고 보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추가적인 보도나 이런 걸 지켜보기로 하더라도 그거 다 제쳐두고. 그렇죠. 검사들은 왜 이렇게 뭘 자꾸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이 피의자나 또는 증인을 회유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수사에 동원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뭔가를 계속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를 다 바로잡고 그걸 관행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이 없는 어떤 그러한 검찰을 만들어야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사법제도에 대한 무슨 압박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한 바로잡는 아무것도 없이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하는 건 웃기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 특검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웃기냐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건들은 검찰에 고발을 해놨잖아요. 그럼 검찰이 하면 되겠네. 여기 윤석열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권이면 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그거를 수사를 눈치 보고 못할 것 같으니까 특검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되면. 네.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전 정권의 그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예. 김정숙 여사를 수사를 할 건데 뭐가 걱정이 돼서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네요. 뭘 걱정하는 겁니까? 그러네요. 이해가 안 되고 예. 구체적인 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뭐 식비가 뭐 다 합치면 6천만 원이고 그거는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예. 내역이 뭐가 들어가서 6천만 원인지는 그 세부 내역을 봐야지 통으로 6천만 원인 게 수상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계열 비교도 해야 돼요. 우리가 특활비 같은 경우도 한 100억 나왔었기 때문에 한 2년이었나요? 제가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 번 갈 때마다 식비를 쓰는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역대 정부가 몇천만 이게 굉장히 이제 선정적이고 이런 거야말로 포퓰리즘적 보도거든요.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그게 모든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역대 대통령의 어떤 그 공식 일정에서 식비가 어느 정도 썼는지가 다 공개가 된다면 상호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천만 원이 크다 많다라는 거는 그 비교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리고 네. 말하던 걸 마무리하자면은 그리고 뭐 김정숙 여사의 뭐 특별 수행원 자격이 이상하다. 그러면 영부인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수단으로 외교에 가야 돼 외교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영부인이라는 거는 공식 직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교에 임할 때는 어떤 자격이어야 되는 거냐. 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정권에서 어떻게 했는가도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도 따져봐야 되고 네. 이런 걸 따져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특별수행원 자격이고 단장이 도정한 당시 장관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리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수사에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들이 하면 되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김정숙 특검 이렇게 해서 특검 대 특검 분위기 만들어갖고 김건희 특검이나 김정숙 특검이나 거기나 여기나 이렇게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고약한 거다. 그렇죠. 정확하게 밝히고 싶은 게 있으면 정확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웬만한 자료는 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10대가 6천만 원이라고 뭐 얘기를 해서 1인당 뭐 3박 4일 동안 42만 원 뭐 평균이 나왔네. 그래서 좀 많네 적네. 그런데 그 자료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에 준 거예요. 그게 그게 돈을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제 빌려서 이제 갔다 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대한항공에 넘어 이게 무슨 김정숙 여사가 6천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네. 대한항공에 지급을 한 거면은 그러면 이 정권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압수수색. 빨리 그럼 문체부랑 되겠네.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되겠네. 그러니까 자료가 다 이미 문체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뭘 복잡하게 해야죠. 이거를 특검을 왜 하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의 식대를 생각해 보니까 비슷하게 아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 퍼스트 클래스 1,0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그렇죠. 티켓값 하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따로 식대를 만약에 계산을 따로 해야 된다라고 1인당 하면은 40만 원 비슷할 것 뭐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난 이게 수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아도 돼요. 임의로 그렇겠는데? 제출받아서. 네. 지금 뭐 누가 안 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목록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성이 있어야 이게 국회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할 일인가가 저는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무슨 어떤 작은 시민단체에서 뭐 이렇게 뭐 고발한다 이런 거면 그냥 해프닝으로 저는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불법성이 있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보면 되지.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할 일인가. 진짜 특검이라는 단어 때문에 발의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마지막- 측면도 있지만 윤상현 의원이 발의했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어떤 김건희 특검이랄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이랄지 약간의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이 왜 이걸 발의했냐? 본인의 선명성을 위해서. 본인은 왜냐면 꿈이 있어요 지금. 예, 전당대회 나오려고 그래. 본인의 선명성을 위해서 나는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고 야당을 공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견제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본인의 어떤 선명성 전략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